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뉴스가 쏟아져 내리는 그런 며칠간의 휴가였는데요. 먼저 이슈 살펴보기 전에 검색어 1위에 오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바로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됨으로써 확정됐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게 제가 관련이 돼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 뉴스방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김광석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예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일부는 서 씨가 고발뉴스 접니다.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제1고심. 복잡하죠? 예, 3심이라는 뜻입니다.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서울 고등법원 25부의 판단인데요.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뭐 쭉 있는데요. 내용은 되게 짜게 썼어요. 기사를. 1, 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 한마디로 만족합니다. 사실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 상식이 온갖 음해와 그야말로 비난을 뚫고 인정되는 순간인데요. 대법원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발뉴스에서도 다뤘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대법원 판결문을 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예순 씨는 김광석 타살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저희 영화에서 밝힌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서예순 씨 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모든 주장이 이유가 없다. 서예순 씨의 완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예순 씨가 가처분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크게 한 3가지 됩니다. 명예훼손됐다. 그런가 하면 뭐 초상권 그리고 뭐 저작권 등이 침해됐다는 얘기인데요.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거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빨리 먼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난 2월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1심에서 지자 6월에 다시 대법원으로 넘겼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한 3개월 걸렸네요. 3개월 만에 서예순 씨에게 아무 이유 없다. 완패를 판단해 준 겁니다. 이 법원이 인정한 최종 판결에 따르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예순 씨는 김광석 씨 사망 직전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사망을 최초로 확인해서 목격한 사람이고 따라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인물인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 거죠. 법원이. 그래서 영화 김광석은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대중문화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서 제시한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사실 서예순 씨 측에서 저와 저희 제작사를 공격한 가장 주된 요지는 이 상업영화다, 다큐멘터리 아니고 여기 근거도 없다. 돈 벌려고 너희들이 서예순 씨를 폄훼한 영화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했고 저는 6개월 동안 끌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해 준 것이죠. 나아가서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서예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또는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 하는 내용도 허위 사실이니까 영화에서 빼달라고 주장했거든요. 서예순 씨가. 그랬더니 법원은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 보인다. 홍맹랑한 루머를 옮긴 게 아니라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 보인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해 준 겁니다. 나아가 불륜 여부는 이게 사실이더라도 의혹이 타당성 있는 제기라도 이게 명예훼손 사실이라도 명예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륜 여부가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의 하나로 이건 사적 사안이 아니라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걸 빼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재혼 사실 숨겼거나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이 뒷받침할 만한 의혹이 근거가 있는 의혹이고, 나아가서 이게 그냥 재미가 아니라 김광석 사망 원인을 규명하려면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판단해 준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가처분 이후에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거든요. 민사 형사 소송에 아주 적극적으로 판단 자료가 되겠죠. 대법원 근거니까 이미 판례가 나온 거잖아요. 자, 나아가서 법원은 이 영화가 서예순 씨가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죠. 영화 속에서. 또한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김광석 음악 저작권 문제라든가 영화 사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여도 영화 상영을 금지할 정도로 서예순 씨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핵심되는 얘기입니다. 이 김성훈 변호사, 이분 거의 뭐 저희 고발뉴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고 계신 분인데, 이번 가처분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서 다큐멘터리 김광석의 정당성이 재차 확인받은 계기가 되었고, 남은 민형사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라고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멘트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저는 이겁니다. 20년 전에 경찰의 초동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사람이 하는 수사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 전에는 더 그런 일이 많았죠. 한 해 10,000명 정도가 이름 모를 변사라고 하는 죽음으로 발견되는데, 초동에서 철저하게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죽음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했던 거죠. 그걸 지적한 거예요. 20년 전에 초동 수사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부터 취재했던 걸 근거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경찰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경찰이 과거에 그 문제 제기를 했으면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경찰이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검찰이 요청한 거예요.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저는 재판받은 적도 없어요. 다만 경찰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경찰이 반성 안 하고 자기들 조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 검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현명하게 기각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김광석법 재정 움직임 뭐 소송이 서예순 씨 측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잠시 재정 움직임에 어떤 교착된 상태인데요. 결과에 따라서 최종 향후 민형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김광석법 재정 움직임이 일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현재 영화는 극장에서 내려와서 IPTV 그리고 뭐 VOD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방에서 보실 수 있도록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뭐 속보를 전해드린다는 게 좀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이번 주에 이슈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석이 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 비핵화 질문만 계속 우리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물어서 상당히 여러분들 그 기자회견 보시면서 짜증 나셨을 거예요. 이미 충분히 드러내놓고 얘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얘기 또 물어보고, 그 와중에 터지는 게 바로 이거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테 기자가 질문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에 답방을 하도록 초청을 했고 응했잖아요. 연내에 특별한 일 없으면 연내에 들어오기로. 그런데 그거 미국 허락을 받고 추진한 거냐? 아이고,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정세현 장관, 이 양반이 좀 버럭하는 성격이잖아요. 아니, 미국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기자라니 하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CBS 기자에게 이제 미디어 오늘이 확인해 봤대요. 그랬더니 그런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물어본 거 아니다, 그런 내용 없었다라고 하고요. 다만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는데 이게 미국과 먼저 협의가 좀 돼 있었는지, 그래서 서울에 오셨을 때 이 종전선언을 서울에서 김정은
문재인 두 정상 간에 할 수 있는지, 이게 종전선언이라는 게 미국의 상당한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조율을 했는지 그걸 물어본 거다. 근데 와전됐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과 특히 기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쉽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뭐 누누이 켜켜이 쌓여 있는 불신이겠는데, 특히 이런 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이제 1910년에 생각나시죠? MB 때 대한민국에서 열린 G20 폐막식, 코엑스 막 길 막아놓고 막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때가 사실은 대한민국 언론이 급전직하 썩어 들어가고 있을 때거든요. 이명박 정부 초반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바마가 자, G20, G20 개최국이 한국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권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권을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때 요 사진이죠. 저는 한국 기자에게 질문을 요청했어요. 라고. 근데 저도 지켜보는데 막 초조한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 친구 루이 청강, 중국 CCTV 기자 루이 청강, 이 친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자들 대신에 질문해도 될까요? 지가 왜 한국 기자를 대신해서, 한국 기자들이 여기 있는데 지가 왜 한국 기자들 대신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황했어요. 헐, 그거는 한국 기자가 질문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네요. 한국 기자, 야 이 바보들아, 없나요? 질문할 사람 없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없나요? 없습니까? 계속 외치는데 아무도 없어, 이 넓은 기자들 가운데. 그래서 결국 중국 기자한테 넘어갔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기본적으로 그 기록할 기자의 기자이던 시대는 이미 지났죠. 독재 정권 시대에 불러주는 대로, 얼마 전 청와대에서 장관들이 받아줬던 대로 그 기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질문할 문자의 문자입니다. 자기가 질문한 내용을 옮겨서 받아 적는 게 기자거든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를 알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배워서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갈구하는 시대적 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기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한때 기자들이 7, 80년대 막 술 마시고 다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그땐 질문하기 어렵지 않았거든요. 독재에 왜 네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느냐, 왜 네가 민주화를 정지시키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때는 술을 마셔도 용인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공부해야 되고 우리 민중,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노력과 경험 없이 그냥 공부해서 기자 된 친구들은 몰라요. 여기서 더구나 바보 같은 질문을 할까 봐 용기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국민에 대한 애정도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자, 지금 뭐 기자에 대해서 이번 추석 주간의 가장 탑 이슈는 기자들에 대한 거, 언론에 대한 불신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 눈에 적어도 그랬습니다. 자, 정상회담 했는데 백화원 영빈관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모시면서 아이고 이거 뭐 불편할 텐데 뭐 덕담하면서 이렇게 쭉 인사하고 나오는 장면에서 왜 지읒 리을 욕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지랄하네 뭐 이런 욕이 나왔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KBS에서 알아보니까 우리 기자 없었다. 그다음 또 카메라 기자협회에서 우리 한국 기자 없었다. 그래서 결국 좁혀진 게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한 쪽 촬영 담당자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측 2명, 북측 7명.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거기 있는 두 정상들한테 한 비서구가 아니라 촬영하면서 몸싸움이 항상 있잖아요. 현장에는. 그런 과정에서 기자들끼리 했거나 아니면 음향 전문가의 또 해석까지 했더라고요. JTBC에서. 그러니까 지랄한 애가 아니라 지나갑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기자들은 그냥 의뢰이 그런 말 하는 그런 놈들 일 거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 편향 때문에 이렇게 들리지 않았는가. 또 그런
그런 전문가의 인터뷰까지 내놨어요. 여하튼 세상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변해가는데 언론계, 기자들은 산술급수도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앞에서 그야말로 혁명, 개혁이 정말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이게 어디서 왜 이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기자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헛다리 짚는 기사와 이야기만 양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현실을 또 반영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금요일 날, 21일 날 우리 방송인, 저도 참 좋아하는 방송인인데요. 이분이 추돌 사고를 당해서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누가 제보했나 봐요. 스포츠 경향에. 근데 이거를 피해자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내버린 거야. 단독이라고 하면서. 단독. 이게 바로 언론의 현실이죠. 이게 그냥 사고다? 아니죠. 뉴스원이라는 매체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인데 거기서 폭풍 클릭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써라 라고 하면서, 물론 스포츠 경향과 다른 매체지만 저는 도도하게 흐르는 우리 언론의 천민적, 천박한 상업주의적인 이해, 기자의 제대로 된 문제의식,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문제의식을 마비시키는 상업주의의 폐해가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원 사회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체 클릭 올리기 위해서 유인 기사를 많이 쓰자라고 하면서 이 편집위원, 간부잖아요, 간부. 이런 글을 제시했대요. 폭풍 클릭을 부르는 기사는 첫째, 남녀 상렬지사. 남녀 상렬지사 뭡니까? 뜨거운 거, 섹스 스캔들 이런 기사 쓰라는 거예요. 편집위원씩이나 된 사람이 후배들한테. 또 희한하고 기괴스러운 사건, 그런 거 하면 유명인의 일거수일투족. 이게 바로 아까 박미선 씨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됐던 것이죠. 궁금증 유발 기사, 주요 이슈 키워드, 이거 낚시질 기사 쓰라는 거고, 부동산, 자동사. 이게 남녀 상렬지사, 희한하고 계기스러운 사건, 유명인의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기레기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본질을 뚫고 우리가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행해야 되는데, 단지 한 클릭, 그 일원도 안 되는 한 클릭에 기자들의 정신을 팔아넘기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언론 풍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슈 부끄럽지만 언론 쪽의 이슈를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비평이었습니다.